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자본주의의 본능은 팽창입니다. 무한한 영속성을 가졌을 거라고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지만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자원을 소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과연 그 자원이 무한할까요? 유한한 것을 알면서도 종말을 예측할 수 없기에, 예측을 믿고 싶지 않기에 우리는 현실에 안주하고 풍요로움을 만끽하기만 합니다. 단언컨대 무한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뿐입니다. 갑자기 웬 어머니의 사랑이냐고요? 들어보시면 수긍하실 겁니다. 오늘은 소비와 자원이라는 함수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미래를 짚어보겠습니다. 왜 너만 멀쩡해? 그런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바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싹당 콩차.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은 조금 색다른 책인데요. 소비사회 탈출기. 크레타 타우베르트라는 분이 독일 사시는 분인데 제가 오라 그랬더니 좀 바쁘다 그러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국에 계신 독자를 한 분 모셨습니다. 마음공감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의 조성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음공감이라는 데를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제가 몸담고 있는 심리 상담실이고요. 예. 예, 제가 제 상담실에서 오는 내담자들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시죠? 그 대상이, 그러니까 이제 가정주부다 아니면 그 연령대도 다양하고 예. 하시는 일들도 다양한데 예. 주로 심리적인 어려움, 심리적인 어려움이 예. 다른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죠. 그러니까 카운셀링도 되고 얘기를 들어주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조절을 좀 이렇게 해주는 곳이라고 할까요? 뭔가 스스로 조절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주로는 심리 내적인 어려움들, 어떤 병이 있다거나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관계나 일이나 사랑이나 가족 관계나 이런 거에서 좀 이 어려움이 나를 앞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오시죠. 현대인이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은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저도 이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그런 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오늘 이제 책도 소비사회 탈출기지만 감정을 과소비하는 경우도 많고 네. 또 때로는 불필요하게 아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걸 적절히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는데 네. 잘 안 된단 말이죠. 적절히 잘 조절하고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은 네. 사실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일단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여기는 사람들은 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독자 초대석인데요. 낭비와 과잉의 황금기가 끝나면 무엇으로 살아야 할까? 소비사회 탈출기. 어떤 책인가요?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신다면. 네, 이 책은 여성 저널리스트가 그 대량 생산 또는 과잉 소비 이 연결고리에서 네. 뭔가 느끼는 불안, 이 사회가 계속 이 체제가 이 상태로 계속 영속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거야. 언젠가는 뭐 붕괴가 오거나 파멸에 이를 거야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스스로 이 시스템에 벗어나서 살아보는 실험을 자신을 대상으로 1년간 실험한 그 리포트의 형식으로 쓴 글들이에요. 그 목차들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어느 종말론자의 두려움 극복 프로젝트 이렇게 이제 서문으로 시작을 해서 위기가 닥치면 뭘 먹고 살아갈까? 어쨌거나 고기는 필요해. 연대감이라는 화폐의 발견. 하루 3리터의 물로 살아가기.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어느 쪽을 읽어도 앞뒤와 상관없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예. 제가 좀 놀라운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서문에 있는 겁니다. 내 물질적 행복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혹은 장차 어느 때인가 고통을 유발하리라는 것. 바로 이것이 지금 내가 딛고 서 있는 토대다. 네. 그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잘 짚었나요? 네, 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총명해? 웃으셔도 돼요.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깔때기 방송이라서 서로 막 칭찬하고 막 그러는데요. 아, 네. 자주 듣던 깔때기가 그런 뜻이었군요. 네. 아, 진짜로 우리가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그렇죠. 자원은 유한한데 언젠가는 끝장날 거잖아요. 네. 이 책대로 하면은 좀 마음은 조금 덜 불안해질까요?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은 첫 부분에서 이 저자가 느끼는 불안감이 이제 뭔가 이 금융의 위기, 경제의 위기가 오기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을 거다. 지금 누리는 이런 편리함과 안락함과 이런 것들이 어느 한순간 다 포기돼야만 할 거다라는 그렇겠죠. 그런 이제 불안에서 시작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읽는 내내 이 불안이 과연 어떻게 귀결이 될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렇게까지 찾아다니나 싶을 정도로 좀 극단적인 방식들도 있고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불안해서 시작했지만 그 불안이 어쩌면은 이 사람이 이런 실험을 지내면서 이 경험을 지내면서 세상은 그대로인데 변한 게 없어요. 늘 이제 그런 위기가 있고 이제 변한 게 없는데 이 사람 자신이 뭔가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본인이 1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금융의 위기가 주는 어떤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위기가 아니고 스스로의 자생력 어쩌면 거기에
그쪽에 많이 의지하지 않을수록 그 세계가 붕괴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자신감 네, 이런 것들로 귀결이 되어서 처음에 시작했던 불안은 이제 저자가 계속 쓰고 있는데 예. 어느 순간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불안을 막기 위해서 계속 성을 쌓고 예. 단절되고 뭔가를 만드는 그런 식의 불안이 아니고 예. 세계와 계속 연결되어 있지만 내 자신이 그쪽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취약해지고 무력해지지는 않는다는 그런 자신감을 네.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렇게 개인 벙커를 지어서 거기에 비상식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나가서 그야말로 수렵이나 채집으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되나요?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수렵이나 채집의 방법들이 상당히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사람이 절감을 해요. 더군다나 도시에 살면. 네. 그래서 고기를 먹기 위해서 뭐 노루를 사냥을 하고 직접 뭐 털을 벗기고 뭐 내장을 꺼내고 도축을 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버겁고 힘들다는 그렇죠. 것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어떤 뭐 공동체 아니면 어떤 뭐 네트워크 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끼리 뭔가 지혜를 모으고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다는 걸 절감을 하게 돼요. 제가 제 느낌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종말에 대한 얘기라기보단 좀 환기작용이 될 것 같아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이 가능하고 각성도 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종이컵 하나가 있으면 이 종이컵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진다? 네. 그러니까는 흔히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고 그런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행동은 따라오는 것들이죠. 이런 걸 덜 쓰고 안 쓰고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항상 이 얘기들을 하기는 해요. 네. 종말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는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는 거는 결국은 인간이 지구의 자원을 계속 빨아먹고 있는 거니까 이 책에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물론 어느 날 갑자기 탁 이렇게 동의나지 않겠지만 제 생각에도 줄어들기 시작하면 가속도는 붙을 것 같거든요. 급격하게 쭉쭉 줄을 것 같은데 그건 참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네. 저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오늘 저녁 이분처럼 맛있게 먹어야죠. 이분처럼 정말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원시 생활을 배우고 뭐 수렵 채집을 배우고 뭐 이렇게 그런 커뮤니티를 찾아다니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도 안 될 것 같은데요.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헤맨 끝에 이 사람이 그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가는데 자기 차를 타지 않고 히치하이커로만 여행을 가요. 유럽 내에서 계속 지나가는 차를 잡아 타고 이제 아마 자기가 운전을 해서 가면은 금방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돌고 그렇겠죠. 낯선 사람한테 차를 태워달라고 부탁도 하고. 해야 되고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이렇게 여행을 하면서 이제 간 곳에서 그런 커뮤니티를 만나게 되고 소위 이제 도시 유목민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뭐 쓰레기 음식도 먹고 그렇게 먹는 방법도 배우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어딘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부터 우리 집으로 돌아와서
히어앤나우처럼 네. 지금 여기서부터 뭔가를 내가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에 있는 물건들, 내가 쓰고 있는 것들, 이게 어떤 것인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 제목은 소비사회 탈출기라고 되어 있지만 깨달음을 주는 책이네요. 네. 그러면 상당히 많은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은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뭐 전 지구적으로 확대되는 느낌.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는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어떤 곳에서 그 저임금으로 착취된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내가 아무렇지 않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그전에는 그냥 알고 있었던 것에라면 이 경험 후에는 이제 그것의 그 과정들이 이 사람에게 다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그것을 옛날처럼 쓸 수가 없는 거죠. 윤리적 소비도도 확대가 되고 네. 어찌 보면은 그 타인이나 세상에 대한 애정이 조금 더 깊어지고 확대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거의 네 맞는 말씀이세요. 그냥 맞는 거지 또 뭐 거의는 뭡니까? 다른 말을 하려다. 제가 그랬잖아요. 칭찬해 주는 방송이라고. 네, 지당하신 말씀이세요. 네, 다시 해보세요. 지당하시는 로 안 되고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이렇게.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책이 그냥 종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제시하는 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우리의 철학 아니면은 그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7장에 있는 연대감이라는 화폐의 발견. 네네. 이 문장이 아주 멋있었어요. 연대감이라는 화폐. 네네. 그렇죠. 책을 통해서 이런 화폐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뭐 꼭 잔고가 많아야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연대를 해서 덜 외롭기도 하고 좀 두려움도 줄을 것 같고 두려움이 꼭 뭐 종말에 대한 두려움은 아닐 거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게 풍요롭기는 한데 문득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거 생각하다 보면 사실 세상은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노력해서 얻는 것이건 주어지는 것이건 이 소비사회 자체가 보편적이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지만 실제로 지구촌 전체를 놓고 보면 5초에 한 명씩 굶어 죽는다 그래요. 네. 그런 생각하면 끔찍한데 그런 것에 대한 각성도 될 것 같네요. 근데 보통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늘 하고 살지는 않는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제 느낌에는 마치 성지순례를 다니듯이 그런 이제 수행하듯이 이런 과정들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그냥 문득 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삶의 전반적인 태도를 바꾸어 놔요. 그러니까 그냥 뉴스를 보고 정말 좀 낭비를 덜 해야겠다.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쪽에서 괴로움을 겪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죄책감이 됐던 그것에 대한 어떤 뭐 안타까움이 됐던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라는 느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언뜻 든 생각인데 지금 이제 15곡지로 돼 있잖아요. 15챕터로 돼 있는데 출판사에서 이걸 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원자를 모집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여기 선생님에게 적당한 것이 하나 있을 것 같아요. 뭔데요? 여기 프로젝트 하우스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어떤 거주의 개념이 나오는데, 유럽
뭐 유럽 같은 곳에 이제 뭐 스페인이나 이런 그리스 이런 곳에 네. 이 금융위기가 지나가고 나서 네. 그 주택들이 빈집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 주택을 네. 정부로부터 임대하거나 네. 그 집주인으로부터 임대하거나 해서 거기에서 이제 세계 각국 각 도시에서 모인 사람들이 네. 거기에서 이제 거주를 하는 거예요. 마치 쉐어하우스처럼. 그리고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으로 알리고 연결해주고 연결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히치하이커를 해서 거기까지 찾아가고 거기서 머물고 거기에서 뭐 의식주를 네. 보통 이제 생산 소비의 연결고리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그 어스쉽이라고 네. 그런 그 건축 폐기물을 네. 모아서 집을 짓는 방식이 있어요. 폐타이어, 뭐 유리병, 다른 집에서 이제 건축하고 무너뜨려서 버리는 것들을 수집해서 그것으로 집을 만드는 것이 있어요. 폐타이어는 아주 해롭거든요. 발암물질 덩어리이기도 하고 우리나라가 폐타이어를 찢어서 거기에 홍합 양식이나 뭐 이런 걸 하는데 이건 발암물질을 빨아먹는 거예요. 심지어는 등산로에 보면 폐타이어 이렇게 타이어 찢어서 이렇게 네. 멍석처럼 해놨는데 네. 그 숱한 사람들이 그 타이어 분진이 날리는 걸 마시는 거거든요. 암 걸리러 산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차를 타는 건 괜찮은가요? 예? 차를 타는 건 괜찮은가요? 그나마 괜찮은데 물론 이제 우리가 타이어 가루가 날려요 도로에. 네. 우리가 걸어다니는 도로에는 자욱할 정도로 타이어 가루가 있어서 이제 몸에 굉장히 해롭고 심지어는 일본에서 타이어를 수입해다가 쓰레기를 그거를 이제 시멘트에 섞어서 이렇게 쓰레기 시멘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결국 그 타이어가 네. 차가 다니는 동안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린 계속 그걸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이어가 땅에 묻히느냐 네. 아니면은 집을 짓고 사느냐 이거 집 아닌가요? 짓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건 너무 끔찍한. 제가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뭐 이제 어쨌든 지금도 건설 쪽에 있지만 그건 정말 말리고 싶은 일이고 시멘트 자체가 엄청난 독성 물질이라서. 아니 시멘트가 아니고 네. 일반 흙이에요. 흙을 이제 진흙으로 만들어서 타이어를 같이. 그 타이어를 채우고 타이어를 층층이 쌓아서 벽을 만들고 해로워요. 하지 마세요. 유리병을 모아서 유리는 차라리 괜찮습니다. 예, 벽을 만들고 네. 그런 식으로 가능하면 폐기물을 그냥 폐기물을 없앤다는 것은 사실은 어디 한쪽에 그냥 있는 거죠. 그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완전히 바꿔서 재활용을 하지 않는 한은 뭐. 그러니까 이 집을 만드는 것이 그런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 말씀을 드리면 15명이 이렇게 한 번씩 해봐도 좋겠고 아니면 이거를 어느 그 종편이나 어디랑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나하나 방송을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꼭 집에. 네, 여기 보면은 예. 이 경험이 그렇게 낭만적이거나 힘든 것도 있겠죠? 여기 저자는 역겹다고까지 표현해요. 그 과정 하나하나가 예. 도저히 못 해보겠다 이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쓰레기를 먹는 거 정도는 이 사람이 좀 익숙해졌는데 처음에 이 사람이 시작할 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원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야생 자연에서 나는 것을 채취하고 수렵한 것만 먹는데 그것만. 이게 이 과정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건 진짜 힘들겠다. 번거롭고 예. 힘들고 예. 그리고 배탈 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도 그게 어렵고 예. 그렇게 초반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집에서 커피 찌꺼기만으로 버섯도 키워보고 근데 이제 이 버섯이 곰팡이가 예. 이제 마룻바닥을 다 번지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그런 시행착오들이 많이 있어요. 버섯은 진짜 이렇게 한두 가지를 집에서 기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버섯 정도는 종균이나 이런 걸 많이 저걸 해주니까. 네네. 실제로 우리가 먹는 버섯들이 이렇게 요만한 병에 이렇게 해서 기르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집에서 한두 개 정도는 뭐. 습도가 맞는다면요. 예. 상당히 습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화장실에서까지 이 버섯을 키우려고 애를 쓰는데. 거기도 잘 안 맞나 보죠.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예. 상당히 힘들어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가 대량 생산 제품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대량 생산에 기댄다는 말 자체가 분업화라는 의미도 있고, 분업화라는 건 사실 계열화도 되고, 그거는 또 종속의 개념까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내가 다 해서 자급자족이 안 되면 결국은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경향이 생겨서 꼼짝 못하고 당하는 일까지 생기고,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자급자족이 안 되니까 돈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교환해야 되고 여러 가지 때문에 서로에게 종속돼 있는 종속이란 말이 좀 슬프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벗어날 방법을 또 찾고 잠깐 한 걸음 물러났을 때 환기작용. 네. 알고 나면 다른 세상이 보이는. 네, 알고 나면 전반적으로 예. 이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인식이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좋은 책이군요. 소비사의 탈출기. 아비오에서 나왔습니다. 자본주의는 그토록 성공적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국가와 시스템을 믿는 대신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 나선 1년간의 소비 파업. 멋진 말입니다. 소비 파업. 네. 예, 우리도 한번 소비 파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저도 이 중에 뭔가 하나 골라서 제가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꼭 종말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성민 소장님도 뭐 하나 선택해서 해보시죠. 네, 저는 네. 상당히 이제 어렵게 생각이 됐는데 네. 그나마 좀 해볼 만한 것이 공유하는 과정들. 네. 공유하는 과정. 나머지 이야기는 내일 듣도록 좋은 하겠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한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누가 저한테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를 묻는다면 저는 칼과 시집과 신발을 선택하겠습니다. 칼은 육신의 생존에 필수적이고 시집은 황량한 정신세계를 치유할 항생제이기 때문이죠. 신발은 사냥과 산책의 필수품입니다. 정신과 육체를 동시에 태우고 다니는 배라고 할까요? 더 필요한 것 없냐고 물으면 됐다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끝이 없거든요. 무인도에 필요했는데 이 낚시도구가 가득 실린 컨테이너가 떠밀려온 그런 상황을 상상한 적도 있습니다. 제가 낚시꾼이거든요. 어쨌든 무엇을 가져가느냐의 표면적 문제보다는 과연 우리가 생존에 필수적인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부분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람이 어찌 끼니만 때우며 살겠느냐고 반문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소비하는 것들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눠본다면 결과에 놀라실 겁니다. 사람마다 분류 방식이 달라도 꼭 있어야겠는 것들이 얼마나 되겠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과소비에 익숙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우리 탓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의해서 학습된 결과입니다. 끊임없이 생산하고 현혹시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마취 상태에서 쇼윈도를 바라보면서 마른 침을 삼킵니다. 덜 먹어도 될 것을 잔뜩 준비해서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제 주변의 물건들에게 절취선을 하나씩 그어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잘라내지는 않더라도 마음 먹었을 때 조금 수월하도록 말입니다. 생각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은 위기가 닥치는 것과 상관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소비는 결국 정신세계까지 소비하게 된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을 위한 정성은 끊임없이 과소비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